그런데 미국이 북한 공격 안 하고 있죠. 왜냐? 석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위협은 크지만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라크라든지 리비아, 베네수엘라는 공격을 하면서 북한은 제재와 봉쇄로만 관리를 하고 있죠. 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긴장을 한다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무기를 소모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방산주가 움직이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 정유사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금에서 은으로, 방산주에서 정유사들로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죠?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총성이 나기 전부터 돈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무기를 쓰는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로키드 마틴이나 팔란티어처럼 방산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난달 AI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팔란티어는 무려 20%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준비를 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다시금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AI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전쟁과 국가 운영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움직이는 주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이 미국 육군과 CIA와 FBI 같은 정보기관 그리고 나토와 같은 국가 단위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팔란티어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뭘 봐야 되냐? 바로 석유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미국이 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웬만한 중동 국가에서 산유국이 사우디보다 많고 이라크보다 많고 이란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석유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을 잘 듣는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반감과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죠.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반미 노선에다가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이 되어 있고 미국이 제재하는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결제를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최대 석유를 가진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듣고 러시아와 중국이랑 손을 잡고 있네?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 준비를 하기 전부터 제재와 라이센스, 해상 단속, 그리고 정치 압박으로 쪼여왔죠.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특별 허가를 해준 기업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사와 합작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들은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의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레로 에너지입니다. 바레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제 마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석유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쓰려면 정유를 해야겠죠. 그 정유를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바레로 에너지이고 이 정유와 인프라 그리고 화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 66입니다. 즉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난 뒤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가 시장에 풀릴수록 정유 기술 가진 회사들이 마진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와 같냐면 최근 2년 동안 금이 미친 듯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은이 올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금이 아니라 은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봤는데 석유도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가 수익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석유를 정제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마진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으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본 나라입니다. 1990년대 걸프전과 2000년대에도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약 24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도 했고 반미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서 최대급으로 석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공식 명분은 독재와 반미 이런 걸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죠? 석유를 가진 장기 독재 정권이 미국과 거리가 먼 나라다. 그러면 미국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 북한도 비슷하죠. 수십 년간 장기 집권을 해왔고 자식들이 대대로 집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 공격 안 하고 있죠. 왜냐? 석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위협은 크지만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라크라든지 리비아, 베네수엘라는 공격을 하면서 북한은 제재와 봉쇄로만 관리를 하고 있죠. 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긴장을 한다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무기를 소모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방산주가 움직이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 정유사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금에서 은으로, 방산주에서 정유사들로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터방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헌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